네, 진로 레시피의 황진규, 강성찬, 민신태입니다. 네, 오늘은 미래의 직업 세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직업은 무조건 뜹니다. 안 뜨면 모든 책임은 민신태 팀장님께서 지는 걸로. 예측 대실패. 예측 대실패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분야는 환경 분야예요. 환경 분야에 대한 이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환경 분야인데요. 이제 환경 분야가 왜 이제 좀 각광을 받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구 오염과 자원 고갈 이런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그런 포스터 그리기부터 해서 자연 보호 이런 얘기는 항상 그렇죠. 들어왔는데,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게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이 심해졌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여름이면 맨날 나오잖아요. 열대야 나오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웠다. 네. 그게 지구 온난화 얘기. 네, 그게 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뭐 경신된다고 하더라고요. 온도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빙하는 녹고 이런 아주 많이 들으시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이제 자각이라든지 미래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그 영화 매드맥스 최근에 이제 나왔던 영화인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한 2번 정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매드맥스가요? 예.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영화를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거 이제 영화를 안 보셔도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에다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매드맥스에서 이제 딱 나오는 그 환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핵전쟁으로 멸망한 22세기 광활한 황무지와 물과 석유가 모든 것인 세계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영화지만 어떤 그런 영화적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미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구 오염과 자원 고갈 그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질 못했습니다. 네, 그럼 그 영화를 좀 제가 재밌게 봤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설정이 핵전쟁으로 이제 다 폐허가 된 거예요, 세계가. 이제 그 상황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지고 폭력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영화를 액션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 악당 주인공이 사람들을 다 통제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집사람도 막 와이프도 5명, 6명이에요. 이쁜 와이프들이.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자원이 그 뭘로 통제하냐면 물과 석유로 통제를 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 그 악당만 물을 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석유에 대한 고난도. 그 물과 석유로 그 뭐라 해야 돼, 거의 제국이죠. 자기 왕국을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게 지금 소중한 자원들 있잖아요. 뭐 물, 뭐 심지어 산소, 석유 같은 것들을 어떤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다가는 정말 핵전쟁이 안 나도 언젠가는 우리가 매드맥스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결혼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석유와 물을 가진 사람은 5명과 결혼해서 아이도 순풍순풍 잘 낳는 이런 불행한 미래가 도래하지 않겠는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게 했던 영화입니다. 그렇죠. 좀 암울한 영화였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미래를 그리는 영화를 보면 항상 지구를 어떻게 그리냐면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자원 고갈로 거의 멸망한. 거의 대부분 동일한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도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분량은 전혀 문제 없어 자정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지구 환경 스스로도 뭐 순환 체제가 이미 붕괴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인류 문명까지도 불분명하다까지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제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직업은 이제 일본에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하는 거죠.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직업인 거죠. 그렇죠. 환경도 있고 이제 일본에 있는 이 직업은 환경도 생각하지만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더 큰. 그렇죠. 그 이제 효율적으로 자원을 그렇죠.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직업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재활용 코디네이터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은 딱히 뭐 이렇게 근사하지가 않네요. 예. 좀 미래 직업인데 좀 멋있게 지어주면 그러니까. 더 좋을 텐데. 네네. 이게 지금 뭐냐면 수명이 다한 제품들. 그러니까 다시 못 쓰는 제품들인 거죠. 뭐 고장나서 버렸거나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수명이 다한 제품들을 갖다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자원이 한정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죠, 쓸 그렇죠. 것인가를 뭐 그런 건가요? 고민하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도심에 살다 보니까 놀이터를 자주 가는데 그 되게 놀이터 가면 되게 바닥이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우리 때는 모래였는데 이제 모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푹신푹신한 걸 만들었는데 그걸 어느 사이트에서 봤는데 그게 이제 폐타이어를 폐타이어. 이용해서 푹신푹신하게 만들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만들면 그건 전량 소각하거나 그렇죠. 뭐 폐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대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일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같은 그렇죠. 맥락에 있는 일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뭐 제품이 이제 수명이 다 된 제품을 그러니까 다시 쓰는 건데 이게 또 가능한 게 재활용 기술이 굉장히 아주 크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 일로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그리고 관련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재활용의 환경적 장점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나눌 때는 재활용 기술자, 지역사회 서비스 노동자, 그리고 기타 재활용 작업자 또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코디네이터가 폐기물 배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용 절감 및 무배출 시스템의 관점에서 최적의 폐기물 재활용 대책을 제안하는 환경 전문가로 정의된다고 약간 합니다. 그런 느낌인 거네요. 이게 요즘에 기업에서 보면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컨설팅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예, 전문적인 뭐 예. 법적인 지식,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일본에는 많지만 일본에서 지금 저희가 일본 사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에도 지금 이 직업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연봉이 하나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고용되신 분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정도는 한 1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에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고요. 근데 우리나라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코디네이터라는 게 이게 계속되려면 재활용될 자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계속 공급을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유통 경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는 좀 뭐라 그럴까 아직도 이제 좀 고물상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수거를 개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잘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라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거 수거를 또 이렇게 민간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업화된 방송하시면서 뭐 컴퓨터 있어요 막 이러시면서 돌아다니시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 재활용되는 것이 구매해서 또 하는 개개인이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조직화된 거네요. 그렇죠. 조직화되어 있어서 수거하는 게 되게 편리하다고 네, 합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게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 가끔씩 재활용품을 사는 분들이 막 트럭 몰고 다니면서 사시잖아요. 그렇죠. 전자제품에 이런 거. 레디오, 그게 아주 원초적인 컴퓨터, 그렇죠. 오디오, 잘 어울리는데 좀 컴퓨터. 그만해. 그분들이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재활용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는 있겠네. 아주 원초적인 기본적인 형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걸 갖다가 재활용하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건 재활용 코디네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거되는 것이 재활용되느냐 아니면 수거된 상태에서 그냥 폐기되느냐라고 하는 그 지점이 다른 건데 이게 재활용하는 데까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분리수거 여기까지는 예전보다 많이 인식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재활용까지 되느냐까지는 아직 조금 미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 분야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우리나라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좀 미래 직업으로 저희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 이제 직업 이렇게 진로적으로 보면 이런 직업군들이 등장했을 때 사실 뭐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새로 탄생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법적인 것도 포함될 것 같고 기술적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제 법에 관련돼 있는 일 종사하시는 분, 뭐 기술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진출하실 수 있는 그렇죠.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리는 이 미래 직업 세계 중에 하나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활용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폐품을 수거하고 이걸 갖다가 맞는 공장에 주고 이런 정도가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보는 또 더 전망이 있다, 더 장래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단순 진단, 뭐 현황 보고 교육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갖다가 식량 그리고 자원,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까지 갖고 계신 분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에너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저희가 뭐 컴퓨터 같은 경우 한창 그러니까 뭐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많이 이제 폐자재 이렇게 폐품으로 내놓거나 팔거나 하잖아요. 근데 거기 녹일 경우에 나오는 뭐 금도 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기판 안에 녹여가지고 금이 있어요? 예, 그 기판 안에 금이 있다고 하죠. 간피했다. 비리.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받으셔가지고 그걸 녹여서 거기서 금만 채취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업을 변경을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금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추천했잖아요. 대한민국 재활용 코디네이터 1호 되면 아침마당 나갈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환경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의 주목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환경 분야라는 게 어차피 자원은 지금 한정돼 있고 한정되죠. 그럼 결국 이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여러 번 써야 되니까 이쪽 분야는 계속 각광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저도 없죠.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해왔던 대로만 하려 그래요.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들이 많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이때까지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폐타이어가 있으면 당연히 소각하는 거 아니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소각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재활용 코디네이터라는 어떤 직업군이 생기면 그런 아이디어도 되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작업을. 누군가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폐타이어 왜 소각해야 돼? 환경에도 안 좋은데. 차라리 저거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놀이터 같은데 바닥에 푹신하게 깔아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누군가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깔린 걸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에서 금도 나오는데 그 다른 재활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폐품, 뭐 폐기물 같은 것들도 그게 과연 쓸모 없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게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 쓰고 남은 쓰레기고 폐품인 거지. 또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면 그게 아주 생산적인 또 새로운 하나의 자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진규 씨 얘기에서 좀 더 이제 첨언하자면 이제 스웨덴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제 폐타이어 얘기도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바이오가스가 만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맞아. 예, 지하철 연료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그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뭐 이제 버리고 이제 생활 폐기물 이제 과정을 하다 보면 가스가 발생되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가스로 만들어서 자원화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주 혁신적인 그 원가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비용이잖아요. 폐기물은 비용인데 그렇죠. 그게 자산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을 바꾸면서 생각만 바꿨는데 난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연료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쓰레기가 아닌 게 되고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으로만 있어도 이 직업을 하실 수 있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자원의 순환 구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 뭐 보존, 절약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승전결, 생로병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걸 이해를 할 수 있는. 일단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구과학 쪽에 그렇죠. 관심이 많거나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친구들은 이런 직업에 되게 잘 어울릴 수 있겠네요. 잘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네, 일들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재활용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듣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재활용 하면 그냥 단지 분리수거 정도 개념밖에 없다 보니까 단순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사실 하나의 어떤 폐품 이런 걸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기술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전체적인 하나의 사이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의 제품이 폐품이 됐다가 다시 재활용되는 이런 사이클까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일하는 범위가 굉장히 큰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뭐 관심을 가진 청소년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고 하지만 국내 1호는 황진기 씨가 이미 깃발 꽂았다는 거. 예. 간피했다 드디어. 제가 1호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면서 저는 새로운 진로를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각도를 달리해서 보는 거, 좀 창의적으로 보는 거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는 직업으로서도 좀 변화해서 자기만의 자리를 좀 잡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재활용 코디네이터라는 직업 자체는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직업 세계 환경 분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